네, 위기 일발 그들이 나타났다.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우리의 제복을 입은 우리의 든든한 공직자들 얘기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좀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번 잠깐 얼핏 봤는데요. 네. 어제 낮 1시에 양평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네. 장애인 한 분이 철로로 떨어졌죠. 이때가 막 열차가 들어온다고 안내방송이 나왔던 1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시민이 뛰어내려서 네. 이 떨어진 이 노인분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네. 그리고 이내 다른 한 명이 또 따라서 내리죠. 아,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네. 이 떨어진 이 80대 노인, 장애를 겪고 있는 이 노인을 들어서 철로 밖으로 드러냅니다. 이를 시민들은 지금 걱정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무사히 이 시민을 구해낸 다음에 네. 불과 20여 초 뒤에 열차가 이 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안전하게 선로 네. 위로, 플랫폼 위로 올려놓은 이후에 20초 만에 열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네네. 저 안내방송이 떨어졌을 때가 네. 열차가 곧 들어온다고 안내방송이 나왔던 1분 후에 들어옵니다라고 안내방송이 나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럼 저 용감한 시민, 보통 저런 분들에게 이제 경찰서에서 표창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분도 당연히 그런 표창장을 받을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처음에 노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곧장 뛰어내렸던 저 남성, 네. 알고 보니까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양평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고 있던 곽성식 경사였는데요. 네. 이때는 마침 비번이어서 네. 아내와 17살짜리 딸과 함께 네. 서울로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고를 목격했고요. 이 아버지인 곽성식 경사, 주체하지도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구했고 17살짜리 딸은 이 순간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119에 신고까지 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네. 이 경사가 뛰어내릴 때 같이 또 뒤따라 뛰어내렸던 50대 시민이 한 분이 계신데 네. 이분 사건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냥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셔서 네. 취재진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경찰청 페이스북에 네. 오늘 시민을 구한 할아버지를 구한 시민의 아들입니다라고 네. 하면서 그 할아버지 괜찮으신지요라는 짧은 댓글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아,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좀 영상만 네. 봐도 좀 지팡이를 갖고 있어 다리가 불편한 것 같은데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머리가 10cm 정도가 찢어져서 네. 굉장히 깊이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곧장 그 아내의 손수건을 빌려서 이 곽 경사가 지압을 했고 구조대가 와서 무사히 호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장면에서 난 서울로 나들이 가야 되는데 나 근무가 아니대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결정을 할 수 없죠. 네. 박성식 경감께서는 그야말로 평소 갖고 있던 그 마음가짐대로 몸이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경찰이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이거 하나가 아니죠. 네. 또 있다면서요.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던 여성이 있었는데 네. 이 여성이 9시간 동안 이 남성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다가 네. 결국에는 경찰의 기지와 센스로 구조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112 신고 전화에 저기요, 여기는 무슨 아파트라는 말까지만 딱 네. 들리고 2초 만에 끊긴 신고 전화가 있었는데 2초 만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전화를 듣고 경찰관이 네. 이상하게 느낀 겁니다. 이건 분명히 긴급한 어떤 구조를 필요한 상황인가 보다 해서 위치 추적과 통신사에 개인정보 요구를 해서 네. 곧장 이 위치를 2시간 만에 찾아내서 폭행 감금당해 있던 네. 이 여성을 2시간 반 만에 구조해낸 그런 사연입니다. 아니, 근데 2초 만에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저런 거 워낙 신고 전화도 많고 장난 전화도 많기 때문에 네네. 이건 별거 아니구만 하고 덮을 수도 있는데 예사롭지 않게 봤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그렇죠. 이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의 직감, 네. 직감이 아니었다면 이 여성은 더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오원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그 오원춘 사건과 참 대비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원터치 SOS라는 신고 영상 제도가 있는데 네. 아주 딱 1번, 휴대전화 1번만 누르면 간단히 신고가 된다면서요. 네, 그걸 꼭 좀 그렇습니다. 주위에 널리 알리셔서
좀 불안한 여성들이나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에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원터치 SOS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여성들과 어린이들 대상으로요.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본인의 핸드폰에 1번 또는 뭐 2번, 3번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지그시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가 추적이 돼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곧장 경찰이 출동해서 구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저런 건 뭐 자신의 사생활을 사실 노출할 각오를 좀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그런 게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네. 정보 제공을 동의한다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네. 간단한 자기 주소와 신원을 확인을 하면 네.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단 이 학생이나 어린아이나 또는 주부들이 사용할 때 실수로 눌러서 위치 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라고 반드시 좀 알려주셔야죠. 네. 귀찮아서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으면 경찰관들은 더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반드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사용할 때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 다급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우리 경찰이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 꼭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직자 든든하게 활동하면 저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 두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